유창님, 네. 이런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네. 하면 물론 이제 쉐어플러스 자체도 되게 좋은 툴이지만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네네. 그런 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맞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네. 정말 다양한 변수가 발생이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레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단 아니면 또 마이그레이션 팀에서 발생되는 성능 이슈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퀘스트나 저희 파트너 사분들처럼 네. 높은 기술력과 많은 경험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퀘스트의 이런 쉐어플러스 파트너사는 쉐어플러스 그 자체만 기능만 잘 아는 회사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이그레이션 네네. 프로젝트 네. 그 도메인, 네. 고객의 도메인 네. 이런 것도 잘 아는 데들이 파트너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단순히 저희 솔루션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저희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경험도 충분히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베이스 널리지들이 있어야지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유치장님하고 전문 파트너하고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DB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그 네네. 사례들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파트너사인 유로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해당 기업은 운영 ERP 서버의 조회성 업무를 리드 분산을 위해서 ERP 본 DB의 안정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서 저희 쉐어플렉스를 도입한 케이스고요. 쉐어플렉스에 타겟이 되는 DB를 리포트용으로 활용을 해서 보다 장기간 데이터를 보유하는 특징이 있었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프리미스에만 조회가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오버헤드가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리드 분산을 위해서 저희 쉐어플렉스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구성 정보인데요. 플랫폼은 리눅스 7이고 오라클 버전은 19C, 쉐어플렉스 버전은 최근 버전인 10.1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스가 데이터 가드, 오라클 데이터 가드로 구성이 된 오라클 데이터 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계 프라이머리가 이제 소스가 되겠고 조회계 DB가 이제 타겟이 되는 구성 환경입니다. 일단 복제 대상 테이블 개수가 무려 3만 개 정도였기 때문에 쉐어플렉스도 엔진은 3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동기화 구성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초기 적재 부분인데 기존 유닉스 장비에 있던 DB를 XTTS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NAS에 초기 적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네. 선이행과 본이행으로 좀 나누어서 초기 적재를 진행을 했었고 해당 NAS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워낙 크니까 이제 기존의 유닉스 서버는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네네네.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했고 초기 적재가 완료된 이후에 PRDB 1번 서버에서 조용 DB로 쉐어플렉스를 이용해서 동결을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구축 기간 동안에 한 3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초기 적재를 위해 사용했던 이 AWS에서 제공한 NAS 스토리지의 I/O 성능이 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이블에 키나 인덱스가 없어가지고 타겟 쪽에 동기화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용량 태블의 인서트 속도가 좀 안 나와서 안 나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NAS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더니 센터 간에 이 I/O 보틀렉 때문에 동기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현상이었는데 분석을 위해서 NAS 환경과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각각의 10만 건의 데이터를 저희 쉐어플렉스 리페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했더니 NAS에서는 15분이 소요됐던 게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는 한 3분 정도로 크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제 아마존에 좀 문의를 했었고 아마존에 문의를 했더니 아마존에서 답변을 하기를 동일 센터 내에 NAS는 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게 파일 시스템 성능 옵션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성능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이슈는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거 시어플렉스로 저걸 쉽게 저런 속도 테스트를 쉽게 빨리 해봐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이제 방안을 해결방을 찾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러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하는데도 또 한참 그렇죠. 걸렸을 거예요. 아마 네트워크 이슈기 때문에 저희 컴페어나 리페어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키나 인덱스가 없어서 동기화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주로 그 타겟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익스텐션 테이블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제 속도 저하가 딱 발생을 했을 때 플랜을 뜹니다. 플랜이 떠서 유니크하게 컬럼 조합을 좀 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어줬어요. 인덱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쉐어플렉스에서는 그 인덱스를 탈 수 있게 힌트를 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좀 올라가서 이슈가 해소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대용량 테이블 인서트 속도가 안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테이블 하나의 사이즈가 10기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대용량 테이블에서 하루에 수억 건의 데이터가 인서트가 돼서 이게 한 번 수행되면 13시간 동안 수행되는 작업이 있었어요. 네. 너무 롱 트랜잭션이어서 이걸 이제 고스란히 쉐어플렉스를 타거든요. 그래서 쉐어플렉스의 포스트 프로세스가 이제 이걸 적용할 때 보면은 초당 100건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초당 100건이면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여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두 가지 정도로 시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복제 방식을 해시 방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한 300건 정도 초당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두 번째로 트라이했던 게 이제 타겟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파티션 인덱스도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초당 1300건으로 대폭 성능이 네. 상승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타겟 테이블을 해시 파티션 방식으로 했다는데 네. 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다는 쉽게 설명, 저 쉽게 비유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은 뭐 히스토리성 테이블들은 파티션, 레인지 파티션을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특정 기간에 이만큼, 특정 기간 이만큼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쪼개서 활용을 하시는데 레인지 파티션 말고 해시 값을 사용하는 파티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션 테이블 속성을 해시 파티션을 변경을 해서 통째로 변경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죠. 저 회사만의 저런 세 가지 문제가 이슈가 나왔던 거고 네. 또 다른 회사는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뭐 퀘스트나 퀘스트의 파트너들 이런 걸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쉐어플렉스 갖고 저런 노하우들이 저런 게 굉장히 큰 노하우일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의 뭐 직접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다른 타 사이트에서 안 일어나리란 법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놨다가 충분히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제품 문제가 아니라 DB 성능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튜닝 포인트를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DB 관점에서도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에서는 베라이전이라는 글로벌 통신 기술 회사의 사례입니다. 저희 쉐어플렉스를 도입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대용량 트래픽을 각 리즌별로 분산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각 데이터 센터를 마스터로 두는 HA 구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다 완료한 이후에 도입 효과를 보면은 이제 각 데이터 센터의 쉐어플렉스로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게 되었고 각 3개 각각 데이터 센터의 양방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센터가 무너져도 신속하게 페일오버가 될 수 있게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네. 워낙 많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딱 하나 이제 팁 하나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팁을 말씀드리면은 중요한 서비스가 아닌 작은 서비스부터 일단은 이관을 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둘씩 이관을 하고 이제 결국에 나중엔 중요한 서비스까지 이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을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국내 기업 할 때 그 실제 사례 이슈들 3가지 이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이슈들을 네. 그러면 차장님은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네. 미리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파트너랑 차장님이 이제 거기 상담할 때 네네.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까? 어떤가요? 일단 사전에 작업하기에 있어서 환경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만약에 이전에 타 사이트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나왔던 이슈들이라면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오라클 자체 복제 기능도 있는데 슈어플렉스의 복제 기능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 자체 복제 기능이라고 하시면은 OGG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OGG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커밋 방식을 이용한 그 데이터 전송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OGG 같은 경우에는 커밋 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쉐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커밋 전에 데이터를 미리 전송을 해서 커밋 이후에 어플라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OGG 같은 경우에는 커밋 이후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뭔가 헤비 트랜잭션이나 롱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갭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가성비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가성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넘버원이 쉐어플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윤서원님께서 또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의 파워가 이중화 안 되어서 마스터가 아닌 슬레이브에 파워 오프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데이터 정합성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요? 앞서 잠깐 설명을 드린 부분이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슬레이브를 하면은 타겟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전이 발생돼서 슬레이브가 무너지거나 타겟이 무너졌을 때에 데이터가 동기화가 안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슬레이브가 타겟이 복구가 되고 나서 서버가 복구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중단이 된 시점부터 정합성 데이터 로스 없이 정확하게 데이터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네네네. 네. 이현님은 MySQL은 안 되는 건지요? 사실 과거 MySQL이 정식으로 서포트가 됐었는데 잠시 동안 이제 저희가 기술 지원을 잠시 멈췄다가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올해 안으로 다시 정식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빈님, 백업 및 복구 동안에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면 서포트 팀의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 본사나 저희 리즌을 포함해서 그 SR을 통해 등록을 해주신다면 그런 기술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기문님은 쉐어플렉스로 마이그레이션 수행할 때 주로 나온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워낙 다양한 DB를 지원을 하고 있고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나온 부분이 초기 적재와 그 변경분의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그 갭이 있을 거거든요. 그 갭에서 나오는 데이터 로스 부분을 염려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컴페어 리페어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